군무원분들이 제일 처음 들어와서 제일 당황하는 게 월에 정해져 있는 야간 근로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짜요. 또 초과 근무. 당직 근무를 섰는데 밤을 샜는데 다음날 퇴근시켜준다는 이유로 10,000원 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직 근무는 또 군인에 맞게 줘요. 네. 민간인이면은 2배 줘야 돼요. 1시간당. 왜냐면은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떤 거는 또 공무원법이 맞다 그러고, 어떤 거는 민간인인데 뭘 이러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싼 값에 부려먹는. 아, 그렇죠. 상사 한 명으로 구급 2명을 뽑으니까 어.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다 알죠, 요새 모를 세대들은. 수가 없어요. 이거 뭐 호구야 뭐야 이러면서 나가는 그렇죠. 거. 다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군인보다 더 안- 호구네요. 완전. 그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여자니까. 아, 여군이니까. 근데 이젠 군무원이니까 뭐 일 있으면 빠져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돈은 조금 받고, 일은 다른 거 잡다한 거 얘가 하던 거 더 시키고, 불합리를 요즘 세대는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군무원 지원한 이유는 국계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게 기술이 제가 도태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신기술들은 계속 빨리 치고 올라오고, 요즘 이제 대학에서 나온 애들이 훨씬 더 빠르고 똑똑하고 예, 결과물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 내가 현역으로 오래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임원이나 이런 이 정도 급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실무자로서는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만만하게 봤지. 군대에서는 그 정도 사회 정도의 퀄리티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만만해 보여서 지원을 했는데, 근데 그거 플러스 그때만 해도 제가 월급을 막 못 받고 막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고, 그러니까 안정적이라는 거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들어가 보니까 똑같죠. 근데 안정적인 게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 그것뿐이고 사실 그 돈으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삶이 안정적이진 않았어요. 안정적이지도 않아. 연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인데 왜 난 안정감이 없지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제 애니메이션 회사 다녔는데, 그 회사를 다니면서 당연하게 다들 투잡을 했어요. 이게 막 그쪽 업계가 뭐 연봉을 엄청나게 주는 업계는 아니어서 대신 좀 자유롭게 외주를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거 받아서 퇴근하면 해주고 해서 투잡, 쓰리잡 뛰면은 이제 10년 전 단가로도 800만 원 정도를 벌었거든요. 월. 네, 월. 그러니까 제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면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잠깐 돈을 조금 빡세게 벌고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사실 조금 주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수준도 높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시키면은 이제 이 정도 성과가 나오네? 라는 얘기가 도니까 여기저기서 막 업무를 맡기시고, 이거 플러스 제 업무 플러스 또 이제 TF 같은 업무를 막 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달은 뭐 평시 업무를 하면서 막 현수막을 막 150장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달은 영상을 뭐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기도 하고, 요즘은 더 빨리빨리 만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운영도 해라, 뭐 SNS 운영을 이제 맡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그 행정 처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예산 같은 것도 사업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일반 회사였으면 각각의 파트였을 일인데 이거를 이제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영상 만드는 게 나가서 하면 몇백만 원짜리 일인데 내가 200만 원 받고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하고 있네? 라는 이제 계산이 쓰면서 이거는 열정페이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더 버티면서 열정페이 받아가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밤을 새면 생각이 많아져. 초과 근무가 그때 9천 얼마인가 그랬어요. 8급이니까. 그러니까 초과 근무 하루 딱 4시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한들 남들이 알아주나? 내가 내 노동력의 가치를.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되면 주변 부대에서 야 걔 잘한다더라. 그럼 이제 야 그 주무관 잘한다더라. 그럼 일 시키지 그럼. 그리고 이제 또 현수막이 갑자기 몰려오고. 그쵸. 그 파일 달라 뭐 이런 거. 제가 돈 주고 산 템플릿 달라 뭐 이런 거. 돈 주고 산 디자인 파일 달라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아 사회에서는 그러네요. 네. 디자인 파일 원본 주는 것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작권 다 개념이 몰라요. 없어. 그냥 어디 PPT 공유하듯이. 아 K군대 매운맛을. 제대로 보죠. 저희는 원래 네. 항상 있는 일이라. 제일 문제는 밑에서 올라가신 군무원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 게, 결국은 이런 이상한 제도들이나 뭔가 모순되는 제도들이 생기는 게 현역 출신 군무원들이 다 위에 계셔서, 이게 이제 현역의 마인드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제 실무자들로 들어온 군무원들은 공감을 많이 못하고 저희가 아무리 제안을 해도 위에서 다 반려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그거에 좀 낙심을 많이 하고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문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TF팀을 만들고 뭐 군무원 뭐 제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걸 승인하시는 분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무원 그- 중에 힘이 있어야 그 TF나 이런 거에 단장이 임기제 군무, 팀원들이 다 뭐 대위 출신, 소령 출신, 현역 출신 군무원. 그리고 그 밑에서 목소리 내는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는 다 7급 이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예, 7급 이하들이 막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도 그 딱 올라와서 단장이 거기다 결정권자한테 보고하는 건 그런 건 빼고 이제 뭐 얘네가 이래서 조금 힘들답니다. 요 맞아. 정도로 얘기하니까. 빼고 보고해. 예,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걸 빼고 보고요. 누가 괴롭히는 걸 빼고 보고하고 막 이런 거. 그 찾아내니까 그렇지. 그 어느 부대냐 이렇게 아, 찾아내니까. 맞아. 부대를 찾아내니까 마음의 편지 그런 것처럼 찾아내잖아요. 이 새끼 누구냐 막 이렇게 해서 찾아내고 찾기가 쉬워요. 사실 왜냐면 여성이니까 요구하는 게 뭐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여성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해가지고 도리깨 털어가지고 그냥 하면은 다 찾아져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더 불신하게 되고 밑에 층이 위에 층을 안 믿어요. 어쨌든 이제 군에서도 군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니까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군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현역 시절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제 마인드는 군인이시니까 그래서 이 군무원들이 뭐 부당하다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대변을 못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군인 마인드에서 나온 게 군무원도 전투복 입어야 된다. 군무원도 전시엔 총기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숙소나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이제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한다 수준이었지. 일반 공무원들은 관사 안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숙소는. 근데 군인분들이었다가 군무원이 되시면 아마 이런 복지가 없으니까 또 화가 많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무원도 숙소 줘라. 이런 건 또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누렸던 본인이 필요한 것도 거는 누려야겠고 그렇지. 그리고 현역으로서의 마인드로 군무원은 이런 게 바뀌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공채 출신 군무원들이랑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6급, 5급 군무원들이 다 현역 출신들이 많고 뭐 원래 그렇지 그냥 버텨 이렇게 되니까 아, 그치. 못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처음에는 군무원은 숙소 안 준다라고 아예 임용할 때 연락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보통 모여 사신대요. 당연히 그 전에 차를 구매를 했고 거기서 이제 월세를 구했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윗분들한테 인사드리러 가면서 아, 숙소는 구했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월세 구했습니다 이러니까 아니 무슨 월세야 이러면서 저가 그때 혼자 임용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또 방이 있다고 해서 다행히 숙소를 주셔가지고 이제 관사에도 살아봤는데 근데 관사라 해도 이게 약간 컨디션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다행히 제가 있던 관사는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관사 같은 경우는 무슨 횟집 같은 걸 개조해가지고 막 방방마다 그냥 사람들 넣어놓고 공용 주방에 공용 욕실 쓰게 하거나 방은 있어. 사람이 많은 것뿐이야. 다 들어가 살면 그렇게 돼. 하다가도 난방비 같은 거 나오면 군무원들한테는 난방비를 받아요. 아 맞아. 네.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군무원 월세까지 난방비 내요? 네, 네.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합법적으로 숙소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라면 내야지 또.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알아서 내는데 점호 시키고 자리 모자라니까 방 빼라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방을 빼도 이게 유예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뭐 한 1년 정도로 유예기간 준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좀 서럽죠. 막 어쨌든 너네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니고 잠깐 준 거야. 그냥 약간 생색내듯이 뭐 이렇게 하는 거라서 다 큰 성인인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숙소 점검이라고 하나? 그런 거 할 때가 너무- 숙소 사열. 각자 숙소를 다 오픈을 해서 검사를 받더라고요. 이게 근데 일반 회사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아니, 공무원 하셨어요? 했죠. 아니 회사에서 무슨 사열을 해. 다 방 열어가지고 뭘 검사하는지 모르겠어. 열어가지고 내가 뭐 다른 짓 하는지 검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소 뭐 깨끗이 했는지 이런 거 보신대요. 근데 뭐 청소를 하건 말건 내가 방에서 뭘 하건 말건 이거를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것도 가뜩이나 이제 숙소비도 우리한테만 받고 근데 또 검사 받는 건 다 같이 검사 받고 그리고 또 나가라면 또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다시 일반 집 구해서 나왔는데 근데 나오고 나니까 조금 출퇴근하는 기분도 들고 조금 더 회사 생활하는 것 같다. 출퇴근이 왕복 60km예요. 60km였지만 그래도 자유가 있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럼 기름값. 그죠. 기름값 들고 자부담. 월세 월세 들고 자부담. 지금 만약에 9급 1호봉으로 가셨다 하면은
한 170 받나? 실수령이 그럴 거예요. 170. 실수령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실수령이 그 정도인데 거기서 요즘 월세가 못해도 50, 60이잖아요. 아무리 싸도 원룸이어도 그럼 50 잡고. 한 50 잡고 그럼 120. 그리고 뭐 전기세 수도 뭐 하면은 한 60으로 치고 음. 거기다가 부대가 보통 도시면 상관없는데 다 외지에 있잖아. 산속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행히 부대에서 통학버스 해준다 이러면 정말 땡큐인데 그런 경우 거의 없고 그럼 차를 또 사야 되잖아요. 뭐 리스로 차를 샀다 쳐 그것도 이제 몇십만 원 나가고 저금을 할 수가 없는 구조고 특히 초년생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부모님 듣더니 되게 저를 불쌍하게 보시면서 그냥 예를 들어 이제 50만 원짜리 군인 적금이 있다 근데 그때 이율이 뭐 5%인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엄마 나랑 반칙해서 들래 했더니 되게 저를 불쌍하게 보면서 엄마 반 줄 테니까 그냥 그거 들어서 너 써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취업을 하고도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버니까 이게 뭐 한 10년 버티면 괜찮대요. 10년 버티기 전에 버틸 수가 없지. 망할 것 같아. 그 완전 초년생이라 집에서 보증금을 못 대주면은 전세로 그치, 하든 대출 월세로 받아야 하든 170에서 전세 보증금 빠져나가고 그 월세면은 그 어쨌든 월세에 대한 보증금 빠져나가고 보일러비 뭐 이런 거 빠져나가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90 아래 단위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차는 기름 먹고 가니까 기름값 내야 되고 옷을 또 노랭이만 입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자기 기본적으로 피복비나 이런 거 하고 나면 저금을 하면은 당장 내일 밥 먹을 걱정을 해야 되는 정도로 떨어져요. 막 한 달 용돈이 막 20만 원, 30만 원 막 이래요. 그걸로 밥값 해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뭐든. 군인분들은 이제 나가 산다면 전세 대출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군무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 일반 은행에서 공무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자기 연봉만큼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년생인데 내가 대출을 받고 싶다 하면 아, 안 되지. 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이다 하면 딱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전세값이나 이런 게 워낙 비싸니까 그 돈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대출을 껴도. 9급이면은 부모님 용돈을 받아야겠네요. 아, 받아야 돼요. 사실 도움이 필요해요. 사회생활에 찌들고 이러면 안정적인 걸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안정적이다라는 기준을 이제 좀 바꾸셔야 된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주는 게 다가 아니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이게 깔딱깔딱 될 때 물 물 한 이렇게 방울씩 주는 것처럼 그 정도 주는 걸 안정적이다라고 다들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전에는 그 정도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거였는데 요즘 인플레이션이나 물가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택도 없어요. 그걸로는 진짜 안 돼요. 7급으로 들어가든지 집 근처로 갈 수 있는 지방직을 하든지 소방관처럼 뭐라 그래야 돼 수당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걸 하든지 공무원을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집도 풍기 현상이 있어가지고 월세가 진짜 비싸요. 맞아. 시골이라고 싼 게 아니더라고요. 네. 군무원이 10명 들어갔을 때 집이 10개가 있으면 풍기가 아닐 텐데 군무원이 10명 들어갔을 때 집은 한 대여섯 개밖에 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까이에 있는 집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출퇴근 거의 뭐 그냥 30분 1시간은 그냥 고속도로 달린다 생각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근처에 부대가 없어. 그러니까 부대 근처에 집이 없어.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일단은 뭐 성적순으로 배치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티오 나름이에요. 운 좋으면 가는 거고 내 연고지에 이제 만약에 운 좋게 제가 처음부터 서울에서 근무를 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게 또 순환근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사이동을 해야 돼요. 같은 직렬인 게 없으면 이제 권역 안에서 돌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경기 그쯤에서 도는데 거기에도 티오가 없으면 그 밖으로 다른 권역으로 나가는데 예를 들면 저도 강원도에 있다가 그 권역 안에서 돌아야 되는데 이제 경기도로 권역을 넘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권역 이동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다들 운 좋게 이제 대전 근처나 뭐 계룡 그렇지. 근처나 해서 근무하신 분들이 저희를 되게 비웃었어요. 아, 강원도 근무 막 힘들지?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강원도로 오시고 이렇게 막 점프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윗급이 알박기를 해서 자리가 안 나요. 평생 6급까지 잘 버티신 분도 마지막에 아, 그 튀겨나갔지. 꼬여가지고 또 다른 권역으로 가시고 막.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적 좋게 받아서 근처로 가면 되지.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붙고 나서 그쪽으로 명령이 나면은 어쨌든 붙었으니까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포천에 걸린 거예요. 안 간다고 그냥 해가지고 거기 공석으로 1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지역 보고 그냥 나는 안 가. 그러면 이제 다 교육받고
아니요. 그냥 그 예전에는 임용을 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받고 임용이 되는 개념이 아니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뜬금없이 초급반 불려가듯이 불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더라고요. 임용교육을 하고 그나마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부대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가서 면직. 저 이제 일할 때 강원도에 있었는데 강원도 이제 재후임이 온다 해서 신규 임용자 잘 챙겨줘라 이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 뭐 합격 축하드려요. 여기 뭐 이런 지역이고 집부터 먼저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랬더니 아 근데 거기 지하철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하철은 없고요. 아마 차를 사셔야 될걸요. 이랬더니 아 그러면 좀 힘든데 이러면서 바로 이제 출근하기도 전에 임용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붙었는데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원도나 그쪽은 대책이 필요하겠네. 거기가 면직률이 제일 제일 높고. 높죠. 네. 저도 강원도에 있을 때 그랬거든요. 경기 강원 고성에 있을 때. 네. 이제 대대급까지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그런 게.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 격오지 근무해서 점수를 더 많이 주던지 아니면 뭔가 좀 수당을 주던지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면 권역을 무조건 이 기간이 지나면 이 권역은 무조건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군인처럼 돼. 무조건 아니 여기서 그 강원도 지역은 수소를 무조건 주던가. 그러니까 아, 그치. 그런 게 있어야 그러면은 되는데 그런데도 좀- 기혼자 수소를 주던가. 그렇죠. 뭐 그런 정도 혜택은 있어야. 이 권역도 사실 음모론적인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권역에서 돌 수 있게 해주니까 대전에 있는 4급, 5급, 6급들은 대전에서 돌면 되니까 강원도 애들은 강원도끼리 돌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튕길 수 있으나 사실은 권역이 우선이니까. 맞아. 그러니까 음모론이 되게 많았어요. 7, 8, 9급들이 그때 분개하면서 우리 평생 여기 네, 있으라는 거냐. 분통을 이러면서. 터뜨리면서 막 그때 막 네 그랬죠. 그치. 그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일은 군인 일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페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심지어 이사도 다녀야 되고 집도 안 주고 해결도 안 되는데 이걸 왜 하셨어요?